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세정제, 바로 티크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태평양 종합관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크린은 청소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에요. 오염이 심한 타일, 시멘트면, 화장실, 공장 바닥 등에서 찌든 때나 백화, 녹 자국을 제거할 때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약품이다 보니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표면이 손상되거나 인체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티크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티크린이 어떤 제품인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티크린은 산성 세정제입니다. 산성이라는 건 알칼리 성분의 때나 시멘트 성분의 오염을 녹여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백화나 타일 줄눈의 하얀 자국, 물때, 녹 자국 같은 걸 제거할 때 아주 잘 듣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대리석, 알루미늄, 유리, 도장면 같은 곳에는 절대 원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표면이 부식되거나 얼룩이 생겨서 복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가장 중요한 건 희석 비율이에요. 티크린은 절대 원액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오염에는 물 10에 티크린 1, 즉 10대 1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고, 오염이 심하거나 찌든 기름때, 녹물, 백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물 5에 티크린 1, 즉 5대 1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반대로 도장면이나 유리, 연약한 표면일 경우에는 최소 20대 1 이상으로 희석해야 해요. 이렇게 비율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는 분무통이나 폼건을 이용해서 희석액을 만들어 사용하고 반드시 먼저 테스트 세척을 해보세요. 특히 신축 건물이나 고가 외벽 작업일 경우에는 전체 작업 전에 작은 구역을 테스트하는 게 기본이에요. 희석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인 세정 순서를 볼게요. 먼저 표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해주세요. 마른 걸레나 물청소로 먼지를 제거하고 나서 약품을 써야 얼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희석된 티크린을 분무기나 솔로 골고루 도포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뿌리면 흘러내리면서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얇게 여러 번 나누어 뿌리는 게 좋아요. 도포 후에는 1분에서 3분 정도 반응 시간을 줍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너무 오래 두면 표면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대상물의 외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3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이 끝나면 부드러운 솔이나 브러쉬로 문질러 줍니다. 백화나 녹이 심한 경우는 한 번에 안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 세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린스 작업, 헹굼입니다.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해요. 약품이 표면에 남으면 변색이나 부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충분히 2회 이상 충분히 헹궈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금속 표면이나 대리석 같은 재질이라면 헹군 후 중화 세척을 추가해주는 게 좋아요. 알칼리성 중화제를 사용해서 잔여산을 중화시켜주면 훨씬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속이 부식되거나 표면이 손상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 하나. 광택 대리석에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광택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광택 대리석 바닥으로 되어 있는 고급 주택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 중성 세정제를 이용한 표면 세정을 추천드립니다. 광택이 필요할 시에는 차라리 광택 작업을 의뢰 주셔야 해요. 이제 사용 시 주의사항 5가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째, 보호장비 착용. 티크린은 산성 약품이기 때문에 고무장갑, 보안경,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피부에 닿으면 따갑거나 심한 경우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둘째,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작업하세요. 밀폐된 곳에서 티크린을 쓰면 산성 증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셋째, 다른 세제와 혼합 금지. 특히 락스 염속의 세제와 섞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걸 모르고 섞었다가 호흡기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어요. 절대 섞지 마세요. 넷째, 금속이나 유리 표면은 즉시 헹굼. 작업 중 약액이 흘렀다면 바로 닦아내야 합니다. 그대로 두면 부식이나 얼룩이 남습니다. 다섯째, 보관 방법.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뜨거운 장소는 피하고 서늘한 곳에 밀폐 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분이 변질되지 않아요. 이제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원액을 바로 뿌리는 경우. 이건 정말 위험해요. 대리석 표면이 하얗게 변하거나 스테인리스 세면대의 광택이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유리창이나 도장면에 잘못 사용해서 표면이 흐려지는 경우. 이건 대부분 희석 실패 혹은 테스트를 생략한 경우예요. 그래서 항상 작은 면적에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을 때 전체 시공을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현장 팁 몇 가지도 알려드릴게요. 분무보다는 폰건 방식으로 도포하는 게 더 균일하게 퍼지고 세정력도 높아요. 작업 구역은 한 번에 전부 하지 말고 일정 면적씩 나눠서 순차적으로 작업해야 반응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 근처에서는 세정 후 반드시 방청제나 실리콘 코팅으로 마감해주는 게 좋아요. 부식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청소 후에는 발수제나 워터커버 같은 코팅제를 발라주면 오염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볼게요. 티크린 사용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하기. 둘째, 표면 별 테스트 필수입니다. 바로 샘플링 작업 후 사용하기. 셋째, 사용 후 충분히 헹굼 작업하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세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약품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 청소 업체들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요. 제대로 된 청소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어이없는 업체들 너무 많기도 합니다. 티크린은 강력하지만 정확히 쓰면 정말 든든한 세정제예요. 반대로 잘못 쓰면 표면을 망치고 사고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이 영상을 꼭 떠올리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티크린 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경험이 쌓일수록 약품을 다루는 감각이 생기지만 언제나 기본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외벽 청소 및 종합 청소, 그리고 외벽 방수와 크랙 보수, 루프 작업을 통한 실리콘 코킹 전문 업체인 태평양 종합관리였습니다.